my dreams. Tell me where are you now? 안녕하십니까. 2023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이고요. 안녕하세요. 정시아입니다. 네, 경남 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2023년을 더욱더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2023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을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시아 씨가 여기 오니까 정말 네. 환하게 빛이 나는데 벌써 세 번째 같이 하는 거죠? 네, 제가 아이톡톡부터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까지 세 번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경남 교육을 함께하면서 교육에 대한 배움 경력이 나날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심히 알아보려고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만큼 우리 경상남도 교육도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경남의 40만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정말 제대로 한번 소통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선 또 반드시 이분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을 이끌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네,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이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께 주로 행사장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우리 교육의, 학교의, 교실의 안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을 위해 모인 전지적 경남교육 시점의 교육군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미래교육하면 이분이죠. 경상국립대학교 임한철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자녀들의 입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병훈 전문 교육관님도 초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공부가 뭐니를 통해서 인사드렸던 이병훈 소장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경남 학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얘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자 경남교육을 전지적 학부모 시점으로 날카롭게 참견해 주실 분입니다. 개그맨 권재관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뭐 날카롭진 않고요. 날카롭진 않고 그냥 뭉툭하게? 네, 뭉툭하긴 한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경남 교육에 대해서. 근데 오늘도 그걸 배워가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경남 교육에 대한 열기로 가득한 시작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이 미래 교육에서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이 미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경남에서는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박람회가 열릴 정도로 미래 교육에 대한 의지를 경남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그런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모습이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분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교육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남형 미래교육. 초등교육에서 들여다봅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교는 점차 안정되었고 비대면 수업에서도 꾸준히 강조했던 주도성 향상학습, 학생별 맞춤 교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움직임으로 수업부터 스마트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것을 받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학생 1인당 1 스마트 단말기 보급 완료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경남형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학습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별 강수량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알게 된 점은 화달의 강수량이 348로 가장 강수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모든 학교에 보급한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되게 재밌어 보여요. 2021년도부터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화달의 강수량이 348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었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서 수업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저도 수업이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스마트 교실도 구축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모든 공간, 교실, 체육관, 특별실, 관리실, 복도에까지도 무선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ICT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디지털 혁신 지원의 교육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시각 열심히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 포착. 체육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 시간.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체온이나 맥박소 등 과학 데이터를 아이톡톡에 기록합니다. 아니 과학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이 아니라.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다. 기록하고 그래프로 진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기록을 바탕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번 수업 자체는 운동을 할 때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런 수업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탐구학습, 자기가 이제 직접 실행을 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톡톡 기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수업 데이터를 학생과 교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캠프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일반 수업입니다. 과학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적으로 뭔가 수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활동이라서 더 재미있고 즐기면서 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실험 관찰을 적었을 때는 제가 책을 일일이 수거를 해서 누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또 그 학생을 불러서 피드백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작성한 게 그대로 톡톡 클래스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이톡톡의 과제방, 톡톡 클래스에 각자 실험 결과나 과제를 올리면 교사를 통해 수행 정도와 평가를 포함해 나만의 학습 데이터로 쌓입니다. 경남의 미래형 교육 과정은 학생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특히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들을 보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은 아이들의 활동이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는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수업 시간 외에도 교사가 아이들을 조금 더 깊고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미래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을 향한 도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그 생각들이 모여 학습 데이터가 되는 미래 교실, 학생 맞춤형 수업, 경남 초등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야,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때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과학실에서 하거나 뭐 교실에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해내는 아이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사 주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챙겨야 될 과제를 설정하고 답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수업의 전체적인 컨셉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쉽지 않거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과정 중심 평가에 눈길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한테 결과를 맞아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근데 과정 중심 평가는 접근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방금 시아 씨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을 했느냐에 대한 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재의 시점에서 몇 점 맞고 몇 등 했느냐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시해 주는 것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선생님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성취 지표를 생각을 하고 평가 계획을 세워서 3월 달에 이랬던 아이가 7월 달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아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몇 점이고 몇 등이고라는 것의 어떤 그 중요성보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바꿔주셔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쭉 진행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등이고 몇 점이고가 사실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중요했죠. 네, 전부였는데 생일날 밥이 달라지고 선물이 달라지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이병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우선은 그 공부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알바의 마인드가 아니고 대표이사의 마인드로 자기 공부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주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하는 것과 같이 호기심과 지적인 탐구 욕구를 시스템이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억지로 막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을까. 다만 중고등학교도 이런 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그런 내신 성적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와 공정,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등을 잘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라는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 맨날 노트 필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로 이런 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벌써 그 시대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이 장소 이게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저도 와서 설명 듣는데 깜짝 놀랐는데 책을요 로봇가 찾아줍니다. 로봇가 찾아주고 뭐 홀로그램이 나오면서 뭐 공공기관에 대한 뭐 이런 뭐 소개 뭐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야.
피아노도 막 혼자 치더라고요. 진짜요? 사람이 없는데요? 신기하다. 닭살 돋았어요. 미래 같아, 미래 도시.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많이 주어서 누가 많이 외우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수능이라고 해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아이한테는 그조차도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입증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입증이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학부모님들께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경남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면 그걸 학생이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태도처럼 다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도서관을 사용하는 학생들한테 자기 아주 고유한 경험을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만 더 보태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빌려온 책들이 데이터로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은 뭘 받고 자기 선배들은 또 뭘 받고 그런 데이터들이 자기 데이터 주변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혹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기주도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태도 탓만 했거든요. 왜 안 하냐? 네 인생인데. 맞아요. 많이 그쵸? 들었어.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런 환경들이 이 경남 교육에 잘 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남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학생들의 질문에도 응답해 줄 수 있겠죠?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교실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요. 춤이나 그림 같은 것들도 배워볼 수 있나요? 요즘 9학년이 돼서 공부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요.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학교,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와, 학교 생각하는 학생. 네. 내 입에서 내가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요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하면은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직접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젓하고 우리 학생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돌봄 교실에서 예체능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앞서 한 차례 있었는데 교육감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먹고 학교에 와가지고 정규 일과만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저녁 먹을 때까지 또 남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인데 이걸 너무 그냥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아이한테는 이건 저는 학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과후 학교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드리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데 희망 조사를 받아서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돌봄이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아이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는 여기까지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아이의 안전까지 책임져 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은 또 공부에 잘 적응할 방법을 알려주세요였어요. 고학년일수록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이톡톡이 있잖아요. 광고 문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독서에 있어서 제일 좀 촌스러운 방식이 추천 도서 목록. 무슨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것도 찾는 것도 귀찮으면은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주는 독서 목록. 맞아요. 이런 거 읽는 게 저는 세상에 제일 좀 별로다. 진짜요? 라고 매주 생각. 이렇게 책이 오거든요. 별로가 여기 있네요. 저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별로네요.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 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고. 그거를 그동안에 우리 교육에서는 조금 없앴죠. 빨리 배우고 외우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이쪽을 강화했던 교육이라면 앞으로의 이런 경남 교육은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책이니까 읽어보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연계 독서라고 하는데요. 자녀분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야겠어요. 진짜 아닐 것 같아요. 테레비 같이 보다가도 할 수 있어요. 요새 무슨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네. 기준금리 뭐지? 구글링, 유튜브, 나무위키, 아이톡톡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책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읽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누구나 자기주도 학습할 때 출발점은 저는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종이로 된 플래너도 좋지만 전자화된 플래닝도 괜찮아요. 네, 어떤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캘린더 기능을 활용해도 좋고 온라인 매체에서 사용하는 플래너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기 계획 정도는 스스로 짜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는 초등학교 수업을 보고 나니까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린 중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 학생들은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길어진 수업 시간과 학습량에 영향을 받는 만큼 중등교육 과정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더 고등적인 지식을 배우기 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등교육에서 그걸 충분히 실현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아이들이 많은 걸 많이 보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할 때 이거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초등학생 때는 그냥 수업을 해도 재밌게만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모든 부분이 수행평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초등과 고등 사이, 경남의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 있을까요? 이미 아이톡톡은 거민정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 추가로 데이터 양과 연결 범위를 넓혔고 스마트 교과서로 맞춤형 수업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콘텐츠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책형 교과서하고 지금 모양은 디지털 교과서하고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콘텐츠 같은 것을 바로바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보여주고 또 피드백도 할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좋아요.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한 장씩 넘겨보거나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도 할 수 있고 목차에서 원하는 본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과서를 활용하면 실시간 학생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학습 이력이 쌓이면 개인 맞춤 지도도 가능해집니다. 토론판 같은 데서 직접 글만 쓰면 되니까 발표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모르는 단어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었는데 디지털 단말기로 사용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직접 찾아보고 도덕 시간에는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그 점이 가장 좋은 기능이 아닌가.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는 도덕 시간.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감정 출석부 표시해주세요. 감정 출석부가 기쁨과 슬픔, 아픔 등 감정 상태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기뻐요. 혜민이, 아프니? 감정이 매일 바뀌거든요.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능력에 맞는 학습을 하게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또 질문 같은 거를 선생님한테 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말기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정보 수집도 훨씬 쉬워지니까 그만큼 수업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내 그림. 선생님이 우리 아들 같아. 냉면을 먹고 싶어. 우리 아들 그림이 저렇게. 냉면. 못 맞추겠는데. 동기화에 함께 만드는 것이 수업 목표.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충전하는 거 까먹으면 조금 불안했어요.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 검색 같은 거에 제한이 받기도 해요.
아이들이 본인이 자기의 수업 준비물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카페 통일. 그래서 달러 같은 거 달러보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토의를 한다고요? 북한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한정된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수업은 아이톡톡 도입 이후 학급 전체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형성돼 있지 않아서 좋아요. 종이 교과서는 일단 너덜너덜해질 수 있고 막 분지해질 위험도 많고 근데 이제 단말기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디지털 교과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올해 전국에서 주목받은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입니다. 제가 원하는 강좌랑 맞는 시간대를 가진 강좌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 사용해서 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방과 후 주말과 방학 기간에 현직 교사가 직접 방을 개설해 학습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2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 정규 과목에 연연해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작은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것은 학교 업무 원스톱 지원 덕분인데요. 교사를 학생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경남의 미래교육 체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18개 시군에 설치된 학교 지원 부서입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 집중 해결, 학교 폭력 예방,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책임집니다.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끔. 좀 놀란 게 경남에서 이렇게 소외된 학생들이 없이 모두에게 학습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소외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배움의 길을 키워나가는 중등교육의 미래. 경남교육에서 만났습니다. 확실히 중등교육으로 가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능수능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화상회의도 하고 온라인 시험도 치고 굉장히 다양한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톡톡은 학습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 전에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사춘기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더 공감하시겠어요? 네, 안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한 3종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 그러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측정하는 정서예요. 보통 이제 설문지 같은 걸로 하죠. 그러니까 MBTI 같은 거죠. 세 번째를 그 아이톡톡 기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리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냐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정서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썼던 글이라던가 댓글에 썼던 단어라던가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드러내는 정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데이터를 모으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네. 예, 기대는 많이 되지만 아주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아들이 중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주변 학부모님들과 같이 걱정했던 부분이 학습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봐. 맞아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기초 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톡톡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는
하는 그 능력까지, 그 에듀테크까지 더해지면 뒤처지는 아이들이 왜 뒤처지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빨리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 보면은요, 중학교 그동안에는 1학년 때, 앞으로는 뭐 한 학기 정도 되겠죠. 시험을 안 보는 그 기간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마라탕을 먹고 핵불닭볶음면을 먹고 맞아요. 인스타 DM을 보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올컨이 잘 됐다, 이때 선행학습 망창시키자, 이게 학부모님들 전략이에요. 네. 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중이나 뭐 특목 중이나 네. 공부 막 1학년 때부터 빡세게 시키는데 이런 데 보내가지고 막 굴린 다음에 2학년 때 다시 전화를 와가지고 시험 이런 막 전략을 세우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는 싶기는 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해결하는 좋은 제도로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올 때마다 항상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뭐 애들의 교육을 와이프한테 다 맡기고 저는 뭐 손 털고 멀리서 근데 보든지. 안 바쁘셔도 핸드폰 게임만 하시던데요? 제가 봤어요. 너무 TV에서. 보셨네요. 너무 TV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교육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경남에 사시는 우리 경남 학부모님들이 또 목소리를 또 한데 모아봤다고 합니다. 그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올해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다 보니 학교 규모나 학생 규모에 따른 학습 격차가 너무 걱정이 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저의 걱정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학생별 개인 맞춤 교육에 관심과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어떤 교육 대책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창의 미래 인재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 방향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서 개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학교와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학생과 학생 간에 이렇게 협업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역시나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인데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학생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학습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역시나 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을 전담해서 지도하는 그래서 한 교실에 선생님을 두 분이 수업 들어가시게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멘토를 두어서 그런 분들에게 1대1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학부모가 원하면은 1대1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또 말씀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좀 더 대도시로 나가야지 좀 더 교육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경남이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누리교실이라고 해서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선생님이 개설해 놓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습도 할 수 있고 최근 코로나로 해서 확보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오히려 도시보다는 농산어촌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창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학생들의 개별성 발현입니다. 첨단 에듀테크를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무엇을 보완해주면은
이것을 극복해서 개별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고 하는 이런 노력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하는 노력,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의 그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작은 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온라인으로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 경남이 올해 이제 경남 온라인 학교를 정식 학교입니다. 학교를 개설합니다.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더 전문화된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기술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거든요. 아이들이 다뤄야 되는 도구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잘 다루게 되면 훨씬 더 멋진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학생들한테 주기 위한 시도도 제가 속해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로 고등교육에 관한 그 자리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생활에서 소통과 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졸업하는 이 아이들은 입학하는 그날부터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격리되고 학교도 가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활을 3년을 하고 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마스크를 쓰고 있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서로를 못 알아보더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또 마스크 깜짝 놀랐어요, 세대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심리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학생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심리 정서적인 그 회복을 위한 노력, 거기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아이들을 챙겨내는 이런 노력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소통, 뭐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과정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남교육청에서는 확장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교육을 지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메타버스는 공간 속에서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서로 그 메타버스의 공간에 모여서 협력하고 토의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그 메타버스에 올려주셔서 수업이 끝나고 따로 공부할 때 그 자료를 다시 보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 나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실 수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한 발 더 발전한 경남의 고등교육을 지금 만나봅니다. 삶과 연결되는 지식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이 배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과학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아이들의 탐구, 본질적인 탐구도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수업 디자인의 능력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웠던 것을 외워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풀어내지만 적용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미래형 수업이 입시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앞두고 오늘 수업에 필요한 기본 개념 등을 메타버스에 올려 학생들과 공유했는데요. 단 한 명의 학습 결손 없이 미래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은 통했을까요? 자, 과학탐구 실험, 멸치 외부 실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전, 실험 교재를 통해 탐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생물 선생님 두 분이서 이 과학 탐구 실험의 멸치 해부 실험 주제를 가지고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들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저희 수업 철학을 설명드리고 책자를 구해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오늘의 탐구 대상 멸치 준비 완료. 주제 하나 이상이 된다 했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편집도 하고 시간 나오면은 저거 하고. 아니면 네가 하는 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될 것 같긴 한데. 협력형 수업의 기초는 대화를 끌어내는 책상 배치에서 피어납니다. 저희는 멸치의 호흡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주제를. 그래서 한 이유가 여기 책 내용 중에서 아가미로 멸치의 식성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어서 그거 보고 한번 궁금해서 주제로 하게 되었어요. 멸치의 주 식습관을 주제로 했는데요. 왜냐면 멸치가 뭘 먹고 이렇게 쑥쑥 자랐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주제로 정했습니다. 협력형 수업은 경쟁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모든별 실험 주제와 방법을 학생이 직접 결정하고 주도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힘을 합쳐서. 실험을 교사가 다 설계하고 하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됐지만 실험의 전체적인 틀만 잡아놓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 방법을 정한다면 학습의 주체가 되는 거죠. 해부가 끝나면 메타버스 공유 PPT에 실험 결과를 올리는데요.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몰입도를 높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자 한 주제는 멸치의 호흡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부된 아가미를 확인해서 저희는 이 C 아가미란 거를 확인했고요. C는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를 먹는 그런 개체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분해하는 것부터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미경을 보고 관찰을 하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 과학 실험보다는 확실하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걸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 과학 수업은 이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생각하고 체험을 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고 제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아요. 메타버스를 수업에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밀양여고 학생들을 보면 해결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아리 발표, 토론회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스스로 소통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뤄지는 토론회라고 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의견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좋은 의견을 가진 친구가 많아요. 학교와도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메타버스 맵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진로 진학 문제. 경남형 미래교육은 12년간의 학습 지원과 기록으로 맞춤형 운영을 향합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학교, 그다음에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토의 토론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세계 시민으로서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배움을 실천하는 미래 교육. 맹목적인 경쟁보다 협력하는 탐구 생활에서 우리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또 어떤 미래 교육을 보여줄까요?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2023 경남 교육 설명회가 열렸는데 고등학생들은 2025년에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전국 4개 시도의 온라인 학교가 시범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4개인데 그 4개 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대도시 지역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작은 농산어촌의 학교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좀 더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량을 평가받아서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학교라는 시범 학교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정착시키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불이익을 저는 상당 부분 이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노력하고요. 경남 교육의 대전환,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속에서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죠. 2023년 겨울방학. 지금 1월, 2월 사이에 대학에서 준비한 강사와 교사와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경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그 초중고랑 그 연결해서 옮겨 놓을 수 있으면 혹은 가져갈 수 있으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이 교육 영역에서의 변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이 기기를 경남에 있는 학생들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부럽고요. 일단 이 경남에 저희 애들 한번 보내볼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옮기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작년에도 이 말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못 옮겼는데. 네. 교육부에서 희망 직업을 물어봤는데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희망 직업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예, 이거는 너무나 뼈아픈 대목인데 진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의령에 미래교육원이 개설이 되어서 개관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맛보게 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미래 교실을 연구하고 시연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또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올해 개관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새로 엽니다. 우리가 축적한 학생의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진로교육 이것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상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보는 부분은 여전히 등수를 내는 지필 상대평가를 포기할 용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 우리 어른 세대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타이밍만 좀 다를 뿐 결국 언젠간 자영업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의 교육이 예전의 교육이 훌륭한 근로자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훌륭한 사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데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 맞닥뜨리게 될 일들 예를 들면 어떤 인수분해보다는 아마 재무제표를 읽을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세상에서 실제로는 국영수 공부보다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될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공교육 시스템이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른 세대가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네. 예, 참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자, MBC 경남에서 준비한 교육 특집 2023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참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끝으로 소감 한 분씩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경남으로 이사할 예정이신 권재관님. 예. 조금 고민했는데요. 네. 내가 여기 와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했어요. 아이들을 굶겨야 되나 뭐 그거 고민도 했는데. MBC 경남에서 책임지지 않을까요? 오세요. 이 사람들 눈빛이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 왔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뭐 책으로나 보나 영화로나 보나 하면서 야 미국은 컴퓨터로 공부한대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썰들 돌고선 했었는데 그걸 지금 보니까 내가 아참 경남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나 놀랐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도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은 조금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병훈 선생님 덕분에 입시나 학습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덜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남 학부모님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2023년 올해 교육 트렌드로서 저는 3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오, 네. 네, 이과성, 즉 뭐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두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자유학기제의 변화에 맞춰서 코딩,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사교육 막 뺑뺑이 돌려서 선행 나가야지가 아니고 정말 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될 랭귀지인 코딩에 대해서 시간을 써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원철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육계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2개가 있거든요.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달리 졸업하는 즉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들한테 졸업하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그 미래를 사전에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교육계는 언제나 노출되는데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이쪽 영역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있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몇 년만 더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학부모로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언제나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만 첨단 에듀테크의 현란함 그 자체가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주도하시되 이런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쉬지 않고 쉼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생태,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가르쳐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함께 하면서 2023년 올해 한번 경남 교육을 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4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하러 오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경남 교육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예. 사실 교육하면 걱정이 앞서요. 맞아요. 마냥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그 걱정이 기대와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경남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예, 특히나 그 미래 교육 하면은 굉장히 좀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이 2023년 올해에는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